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1차 설명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그 변리사 1차 시험에 대한 대강의 얘기와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설명이니까 처음 이제 변리사 시험 그 진입을 위해서 이제 알아보고 계실 텐데, 뭐 이제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이제 과목은 일단 이제 1차 시험 있고 2차 시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 오지선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지문 중에서 이제 뭐 OX 곤란해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고, 2차가 이제 논술형이죠. 그래서 2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과목이 3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이제 1교시가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된 특허법,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가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3교시가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은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까지 뭐 해오셨겠지. 물리, 뭐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뭐 이제 과목 다 안 적어도,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이 민법은 1차에만 있고 2차는 없습니다. 2차에 가면은 민사소송법이라는 걸로 어떤 산재법은 뭐 2차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선택 과목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민법은 이제 1차 과목이고 2차 시험에는 없다. 2차 시험에는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보는데 완전히 다른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민법만 본다. 민법은 이제 1차 객관식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1차 설명이니까. 이 정도는 다 이제 알아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과목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차를 한 번 합격하면 2차는 2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내년 25년이니까 25년 그 2월에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쯤 보거든요. 그래서 25년 2월에 1차를 합격하면 그 해 한 7월쯤 25년 7월쯤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합격하면 이제 요거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6년 7월쯤 보게 되는 2차 시험, 여기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한 번 보고 이제 2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동차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 기득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차 붙은 애 바로 붙은 거 이제 바로 2차 합격하면 이제 동차 합격 그러고, 다음에 이제 1년 더 해갖고 합격하면 이제 뭐 기득으로 합격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차는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3과목. 그 다음에 이제 각 100점씩인데요. 각 100점씩인데 이제 문제는 전부 다 40문제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당 2.5점이죠. 그죠? 한 문제당 2.5점으로 40문제 해갖고 100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그 프린트 자료 받으셨죠? 이제 그거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이제 그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산업인력공단 이제 통계를 보면은, 가장 많은 커트라인이 76에서 77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나요. 물론 커트라인이 낮을 때는 막 70점 몇, 요럴 때도 있어서 이게 불과 재작 23년, 불과 23년 시험에 70점 몇 명.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재작년으로도 너무 쉬워갖고 80점 몇 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그냥 문제가 쉬우면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그런데, 제일 많은 수의 커트라인을 보면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목표로 삼는 커트라인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떨어지는 거고,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해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커트라인 뭐 이 정도라고 가정하면, 우리 이제 대부분 목표 점수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얘기는 이제 저 뒤에 이제 자연과학 그 교수님들 들어오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자연과학이 여러분들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대요. 이거 70점 맞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 합격생들도 자연과학 보면은 한 60점 정도 맞는다 그래요. 그죠? 1차 합격한 친구들도
대부분 자연과학 60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변리사 시험 이공계열 학생들이 보러 오는데, 물론 이제 문과생들도 있지만 이제 이공계열 수가 확실히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러면 물화생이 엄청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각자 전공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 전공인 친구는 이건 잘해도 나머지 못하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아예 비전공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과목의 난이도나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대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들으시고, 어쨌든, 자연과학, 합격자들 이제 자연과학 점수 보면 대가 이 정도 나온다. 그런데 커트라가 몇냐? 이 정도. 자연과학에서 까먹은 점수를 어디서 따와야 돼? 민법이나 산재법에서 따와야 된다면. 그래야 이제 붙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거 이제 90, 90 이상 목표로 갑니다. 90, 90, 60 하면 이게 평균 딱 80 나오거든. 90, 90, 60 하면은 241인가 딱 80.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민법을 아주 잘 보셔야 돼요. 1차 합격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대강의 과목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리고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로마자 1번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법의 특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로 이공계열 수험생들이 이제 진입을 하시다 보니까 민법을,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거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죠. 뭐 기껏 해봐야 뭐 고등학교 때 뭐 헌법이나 뭐 그냥 뭐 이런 거 좀 보고 오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처음 보는 과목이다. 그죠?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딱 과목 수만 봐도 알죠. 우리 산재법 안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3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연과학도 물화생지 4과목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근데 민법은 단 1과목. 그냥 과목이 하나인데, 100점이 100점이에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많다. 요 이제 나가시다 보면 바로 이제 문 옆에 그 견본 우리 저희 그 변리사 스쿨에서 이제 쓰고 있는 교재들을 이제 견본을 저기다 놨던데, 나가면서 민법책 보실 때 뭐 내용을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이제 민법 기본서, 제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기본서를 이제 쓰는데, 제 교재는 일단 포인트 민법 이렇게 이제 기본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 민법 객관식. 우리는 이제 민법은 아까 1차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이 있고요. 이제 문제집이다. 이 문제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힘들어갖고 그냥 OX 지문집, 포인트 OX 지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기출문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강의 페이지 수를 적어드리면 포인트 민법이 한 980페이지. 이만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민법 객관식 문제집이 이거는 더 1250페이지 정도. 이거는 이제 나가서 두께만 보세요. 이만합니다. 그죠? OX 지문집은 그나마 좀 작아가지고 650페이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OX 지문집은 좀 얇아요. 요만해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집, 기출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요 정도 얇다. 그죠? 그래서 제 교재가 이렇게 이제 3가지인데,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배우게 할 때 가장 처음 들어야 수강을 해야 되는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인데, 기본 강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험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고 나가요. 그러니까 병행을 한다는 얘기죠. 객관식이라기보다 이제 기출문제 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로 이제 그 기본서만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하면서도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는 이거 안 보고 요것만 봅니다. 기본 강의 하면서부터 이거 보면은 못 봐요. 많잖아요. 1250페이지 두꺼우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얇은 거 650페이지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기본 강의 하면서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 기출문제를 이제 병행을 해가지고
오늘 진도 이만큼 한 3시간 정도 나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나가면 그날 나간 진도를 OX 지문집을 그만큼 풀어오시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다음 강의 때 그거 이제 먼저 한 20분 해갖고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하고 이제 기출문제, 그 OX 지문집을 일단 병행을 한다. 요거 이제 좀 알아두시고. 그러려고 사실 OX 지문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병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병행했다간 여러분 하나도 못 난리 나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얇은 걸로 한번 그 기출문제라도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라고 여기 이제 얇은 걸로 하나 만들어 놨다. 그죠?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제 두께하고 뭐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일단 이제 제 교재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많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돼 있죠.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민법이 이제 단일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도 대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차죠, 큰 목차. 여기 보시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채권 총칙이라는 게 있고, 이제 채권 각칙이라는 게 있고 있습니다. 이제 대목차 크게 나누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물권법이고 이건 채권법인데 채권법이 이제 총칙 각칙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크게.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재 구성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민법 조문의 구성 순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서들도 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1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아까 포인트면 950페이지라고 했으니까 한 1000페이지 정도 치고,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한 1000페이지까지 요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물권법에서 좀 이제 공통되는 내용,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도 뭐 좀 공통되는 내용, 그죠? 그러니까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물권법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하면 그래도 소유권 뭔지 아시죠? 그죠?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채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채권이 먼저 변동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물권이 변동, 막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뭐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이 채권법하고 물권법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을 제대로 알고 싶다, 민법 총칙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 민법 총칙만 100번 본다, 그래도 몰라요. 민법 총칙만 100번을 봐도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이걸 비로소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이것까지 알아야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마찬가지다. 그냥 연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민사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민법 판례라는 게 나오는데, 민법 판례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야, 우리 사건은 민법 총칙 사건이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섞여 있지, 판례 하나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법 총칙 보는데 뒤에 있는 뭐 물권 채권 판례 가지고 이 앞에서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권하고 채권 하나도 안 배웠는데 막 물권 채권 나온 판례들을 이때부터 막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자마자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이 회독이라는 용어를 이제 듣게 되는데, 자, 처음부터 한 번까지 다 봤다 그러면 이걸 이제 1회독 그럽니다. 1회독. 그 다음에 끝까지 다 보고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2회독.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또 돌아서 또 봤다 그러면 이제 3회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이라는 거는 1회독 갖고는 절대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돌아와서 이제 또 보기 시작하면, 그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 뒤에 있는 걸 알고 보면, 그죠? 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워낙 많고 복잡하니까 2회독 갖고도 또 불충분,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이거 이제 민법 총칙 보면서 서로 막 연결이 막 되면서, 그죠?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민법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첫째 문단처럼 민법이 너무 많아서 양이 방대해서 어렵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밑줄만 따라오세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이제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민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수험 기간 1년으로 잡잖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수험 기간도 이제 1년으로 잡아야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안에 내가 1차를 합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1년에 이제 그 민법을 끝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민법도 여러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과목에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뭐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막 곱셈, 나눗셈 배우고 분수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이 안에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뭐 미적분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걸 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3 수준까지 모두 섞여 있다. 근데 이제 변리사 시험 1년에 한 번 시험이 보니까 1년 안에 그냥 그걸 정복을 해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점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넷째 줄 이제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해결책 찾아요. 그렇다면 이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밑줄 보시면. 자,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보면서, 잘 이해가 된다.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실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아주 나는 이 앞장이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못 넘어간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이제 훨씬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수업생 진입하자마자 뭐 내가 뭐 민법을 1회 독했니, 2회 독했니, 3회 독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기본 강의 시즌 지나면 중급 강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강의 시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따라오면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되도록,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있다. 이런 게 다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을 한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자과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민법 최소 90점 정도는 봐야지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닉하게도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 분포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 민법을 못 보면은 시험에 못 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1차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를 보면 민법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되냐? 자,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변리사 시험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공부에 있어서 한가락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 가르쳐놓고, 특히 이제 제가 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고, 그죠? 그리고 너무 이해에 치중하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물론 법학도 그죠? 암기로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페이지 책이 이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하면 암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면 암기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회독 하면서 이해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이제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정책 강의할 때 뒤에 있는 내용 다 끌어드리고 막 사례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일단 어떻게든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장에는 이제 강의 듣고 책 보고 그러면 당장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죠? 물론 그죠? 그게 우리 역할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또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해된다는 게 불가능한 과목이다 보니까 뭐를 좀 해놓으면 좋다? 암기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막 암기 같은 거 좀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지들끼리 막 자리를 찾아가서 연결이 되고, 그죠? 막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뭐 암기를 막 흩어져서 막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나중에 보다 보면 1회독,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그죠? 근데 너무 이해로만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이해와 암기를 좀 적절히 이제 조화를 시켜갖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합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맨 밑에 문단에 정리만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굵은 글씨 제가 해놨죠.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게 민법을 할 때는 제일 좋다. 그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보면 너무 이해에만 치중을 하고 이제 암기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히려 특히 좀 여러분들에게는 암기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다. 일단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 어떻게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뭐 이런 식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것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은 병행이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민법은 객관식, 그리고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를 합격을 못하면 2차를 아예 못 봐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차를 합격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런데 1차가 객관식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 연습을 많이 해요. 객관식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 많이 공부했다. 그죠? 뭐 민법 지식이 많이 쌓였다. 그거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하고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나 뭐 이렇게 이제 배운 민법 지식 같은 거를 민법 점수로 연결을 시키려면 당연히 객관식 문제 연습이 필수.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냥 말이라고 쓸게요. 토요일. 요즘에 이제 1차 시험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3월 초가 되면 이제 우리 대학교도 개강하고 뭐 그래요. 고등학생도 뭐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기간도 2월 말에 1차 시험을 보다 보니까 3월 초에 딱 이제 시작합니다. 기본기. 우리 종합반 시작이죠. 우리 별리사스쿨 종합반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가 한 2개월 반 정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 6월쯤 되면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이제 중급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8월 말이나 요쯤 되면 이제 객관식 강의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그 좀 긴 강의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요게 이제 긴 강의고, 이 객관식 강의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한 10월쯤 끝나게 9월 말쯤 끝나게 돼서 막 10월 정도부터가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음에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10, 11, 12, 1, 2, 한 5개월 남짓 됩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마무리 시즌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강의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짧게 특강이나 뭐 이제 뭐 최신 판례 강의나 뭐 이런 거나 이제 짧게 해드리고, 이 뒤로는 이제 강의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실력도 배양하고 막 이러다가, 이 시점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달려야 되는 게 있대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을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시생 기준으로 이제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 시즌으로 확 올라가지.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이래요. 근데 자, 요때 이렇게 이제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지만 요때를 이제 제대로 못 보내면 이게 안 되겠지, 이게. 이러다가 이러면 말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 보내놔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 전까지는 강의를 수강하시면, 강의도 좀,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수강할 수 있으니까 강의 이렇게 수강하시면서 실력을 쌓다가 이제 한 10월 이후 되면 이제 강의는 이제 부담 확 없애드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막, 여태까지. 그러니까 요때 1회독, 2회독, 3회독 한 10월까지 3회독 하는데, 요때 3회독 이상을 해내셔야 됩니다. 요 짧은 5개월 동안 3회독이나 이제 4회독 이 정도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한 7회독 되거든. 이 정도 해갖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래도 이제 합격해갖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1년의 그 시즌은 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변리사 이제 학원 쪽에 이제 민법 강사들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객관식은 요때 시작해요. 요때 비로소. 그죠? 기본 강의하거나 중급 강의 할 때는 객관식 안 보다가 이때 이제 객관식 요 땅에 갖고 이때 시작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강의 하면서 최소한 이제 기출문제 정도는 이제 보자는 취지로
OX 지문제 병행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는 객관식 문제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제 이때 가갖고 이것 잡고 시작하면은 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죠? 괜히 이제 겁도 나고 이제 잘 힘들어, 그죠? 그래서 미리, 요거 받으면 그래도 요거 한 반 정도는 이제 다 받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요거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이제 얇은 OX 문제집은 병행을 해가지고 풀어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설명하고 또, 그죠? 이런 식으로 해드린다. 그게 이제 그 2번 기본수학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1차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만 풀면 되고,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론서만 보기보다는 처음부터라도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걸 좀 풀면서 좀 공부를 하면 훨씬 좀 이제 방향을 잡는데 좀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그 책을 보면은, 요런 오늘 배운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걸 알면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본서만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방향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라도 이제 기출문제를 병행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쪽에 이제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판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민법은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구별해버리면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이죠. 민법 규정. 우리나라 민법 규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가죽법 안 배워갖고, 사실은 이제 우리 민법은 1000조가 넘어가는데 767조부터 가죽법이었고, 여러분들은 1조부터 766조까지 이렇게 배웁니다. 제3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라고 있는데, 이거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 견해 대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교수님들은 A라고 해석해야 돼. A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B가 맞다 그러고, 그러면 견해 대립이 생기겠죠. 그죠? 심지어 자연과학에도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회과학에는 당연히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론들인데,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 있잖아요. 민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연구하시는 분들, 그죠? 이분들의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문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고 이런 게 어떤지는 이미 다 아시고, 그냥 이미 다 아시고,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문이 잘못됐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 판례도 이 판례는 좀 잘못 나왔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더 고차원적으로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도 학설은 이 판례는 잘못된 판례다, 뭐 이 판례 잘된 판례다, 뭐 이렇게 견해 대립도 생기고, 그죠? 뭐 이런 걸 이제 뭐 이론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이 이론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제가 어렵죠. 왜? 정답이 없잖아요. A 교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B 교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OX가 나와야 나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의 기준은 대부분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민법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괄호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대부분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제 그 OX 정오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비중도 당연히 판례가 높아요. 뭐 70에서 80%?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판례 비중이, 출제 비중이 판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조문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론은 5% 미만. 객관식으로 출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민법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요걸 배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조문이 비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판례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는 우리 수험생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맡겨놔야 될 얘기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이제 그 조문 판례 이론 구성이 돼 있고 출제 비중 판례가 높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례를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3번 제목에 뭐라고 써놨어요?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써놨죠.
왜 그러냐? 이 판례라는 것도 조문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판례가 있다. 그죠? 조문이 있긴 한데 좀 불명확하다. 그럴 때 어떡하냐? 판례가 있다. 조문이 있는데 좀 잘못돼 있다. 그러면 판례가 어떻게 하냐? 좀 다르게 해석한다. 그죠?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판례도 결국 어디서 나와요? 조문에서부터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사실은 조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판례가 이제 비중이 가장 높다 보니까 판례는 무지하게 공부하는데 조문은 잘 안 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죠? 뭔가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체계가 안 잡히고, 그죠? 막 조문이 밑에서 딱 받쳐줘야 위에 판례가 쌓이고, 기본 판례가 쌓이고, 응용 판례가 쌓이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죠? 그게 안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 사상두각, 그죠? 그렇게 돼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지만, 그래서 판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우리는 조문을 항상 경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는 이런 습관을 좀 잘 들여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결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 번째 문단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3회독 이상 되고 민법에 좀 고수가 되면은 조문만 봐도 이 조문에 딸려있는 판례, 뭐 기출문제 이런 게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거의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처음부터 되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안 되겠지. 처음에는 조문이 이제 무슨 소리야, 뭐 이제 국어적 의미부터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결론, 맨 밑에 세 줄 보실게요.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해라. 그래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그래도 성공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조문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문은 습관을 잘 들여놔라. 그죠? 그래서 근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버스 안에서 그냥 조문 보고 다녀야 되고. 그죠? 제가 저 앞에 맥주집 있는데, 저 맥주집이에요. 저게 이제 재작년인가 한참 더울 때 저거 만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수험생들한테. 너무 덥고 맥주 한잔 마시고 싶으면 가도 되는데, 조문집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 그 정도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조문집은 그냥 나랑 붙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틈틈이, 그죠?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죠? 요 정도가 돼야 이제, 조문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뭐 바쁘고 뭐 문제 풀어야지. 그죠? 언제 조문 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옆에서. 그죠? 조문 중요하다 맨날 얘기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놓고 이제 열심히 보는 습관을 들여놔라. 그죠?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교재 선택은 이제 요거랑 관련된 얘기인데, 자,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 그랬는데 그거는 수험서예요. 제가 쓴 이 포인트 민법은 수험서. 근데 이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라고 표현할게요. 교수님들 쓰신 교과서가 있어요. 그죠? 학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이 교과서들이 훨씬 훌륭한 교재들이죠. 그죠? 당연히 민법을, 그죠? 몇십 년 연구하신 그 대학교 교수님들 얼마나 교과서 잘 쓰셨겠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기본 2000페이지입니다. 기본 2000. 제 거는 이제 되게 많은데 940페이지라 그랬죠. 그죠? 거의 2배를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책들이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제 수험서가 낫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4번 교재의 선택은 간단하게. 학술적으로는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이제 아주 훌륭하겠지만,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오로지 시험을 위해서 조문 판례로 이제 위주로 이렇게 써놓은 수험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도 효율적일 거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그냥 수험서를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학습이 여러분들 한자에 약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학습이라고 돼 있죠? 이 학자가 배울 학자고 습자가 익힐 습입니다. 그러면 학습 두 글자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학습의 이 두 글자 중에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느낌을 가지냐면, 기본 강의 듣고 중급 강의 듣고 객관식 강의까지 끝났는데 수험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그죠? 뭐예요? 복습이 안 되니까 복습이. 그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 강의 들으면 제가 앞에서 사례 들어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저 이해는 시켜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밑줄만 따라오세요.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즉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이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 설명드리고 수업 시간에 조문 설명드리고 판례 설명드리고 사례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거를 혼자 스스로 그냥 다 한 번씩 다 확인을 다 해보실 거군요. 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탄탄하게 자기 실력을 쌓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잘 돼 있는 수험생들은 당장은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도 복습이 잘 돼 있으면 이따 확 올릴 수 있습니다. 막판 마무리.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예습은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예습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읽어보고 와도 소용이 없어요. 뭔 내용이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수강 먼저 하시고 대신 복습을 열심히 하셔라.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인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아까 요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다들 공부는 한가락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생깁니다. 우리 법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발전된 역사가 매우 길고 그래도 계속 사회는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 규정이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옛날에는 맞는 조문이었는데 지금은 좀 잘못돼 보이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근데 조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문 이런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될까 궁금한데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그죠? 이럴 때는 조문이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조문 판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궁금해, 그죠? 이런 거 알아본다고 이제 연구하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수험생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누구한테 맡겨놓으라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얘기는 아주,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24년의 기출문제, 23년 기출문제, 22년 기출문제, 21년 기출문제 이렇게 있다 치면, 그죠? 요거 뭐예요? 생전 나온 적이 없다가 24년에 한 번 나왔어. 요거 뭐예요? 요것도 생전 나온 적이 없다가 23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도 안 나와.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추겠다고 공부 범위를 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부해야 될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은 부족하고, 그죠? 이렇게 공부 양을 막 늘리다 보면은 뭐가 안 돼요? 반복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결국 어디서 구멍이나 여기서 빵꾸가 뻥뻥 납니다. 다 틀리고 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합격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6번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다. 우리 수험을 위해서는 절대로 공부량을 늘리면 안 돼요. 자, 민법에서 늘리는 사람은 특허법 가서 또 늘리고 자연과학 가서 또 늘립니다. 그죠? 그러면 남들보다 안고 가야 될 게 2배로 늘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서 반복이 안 된다. 반복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데서 다 틀린다. 그죠? 그런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량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들이 맨날 저희 종합반 수험생들 보면 맨날 지나가 다니면서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공부량 이런 거는 보면 안 된다, 그죠? 너무 이런 것까지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죠?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죠?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당장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걸 시간을 투자해갖고 하는데, 내년에 떨어지면 어쩌지?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면 어쩌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강사가 맨날 상담하면서, 그 질문 들어오면은, 그런 거 이제 보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분량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줄 굵은 글씨 써놨죠.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해요. 절제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죠? 분명히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막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또한 이 시험을 보다 보면 반드시 이제 그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 제가 이제 불안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분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그냥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 있는 판례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책을 두껍게 써도 우리나라에 있는 판례 다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 불안감에 이런 거 모두 커버한다고. 그죠?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를 인터넷에서 찾아가고 막 그냥 그죠? 공부의 양을 막 늘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러면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둘째 문장 써있죠.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두 줄 보시면 이게 이 시험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수준도 높아지고 경쟁률도 세지고 그래갖고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은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보실게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 줄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아까 커트라인 76에서 77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나와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죠? 왜 그러냐? 자꾸 불안하니까 막 공부 양을 늘리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반복이 안 되고 결국 기본에서 뻥뻥 나가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 두 마디 맨 밑에 보시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 이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올바른 공부 방향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격까지 갈 수 있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진다. 그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법의 기본 공부 방법론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제 초과되고 있는데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월이야? 9월. 우리 대부분 수험생이 1년 단위로 공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쯤 이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진입 시기나 아니면 뭐 과연 이제 뭐 9월인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이미 우리 종합반 3월부터 시작하고 이미 여태 기본 중급 객관식만 하고 있는데, 그죠? 이때 들어가고 바로 이때 합격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궁금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 가능성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이 뭐 1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뭐 나올까 말까 하지만 9월 초에 진입해갖고 이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는 해요. 그죠? 일단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기본 강의가 50회인데, 민법 기본 강의면 50회입니다. 그죠? 하루에 3시간씩. 한 회당 한 3시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회에 3시간씩 50회다. 그죠? 이거, 3월 달에 하신 분들처럼 하루에 한 회씩 듣는다. 그러면 9월에 들어가고 기본 강의 하루에 한 회씩 듣는다. 이때 합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속도를 한 2배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민법도 진짜 독하게, 쉽게 얘기해서 몸이 아플 정도로 독하게 해야 가능합니다. 민법 기본 강의 하루에 2회 분량씩 들어가고 이거 25일로 줄이셔야 돼. 25일로. 최소한 30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러려면 진짜 아마 몸이 힘들 겁니다. 몸이 힘들 정도, 몸이 아플 정도로. 그죠? 근데 그걸 해내신 분들은 왜 합격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얘기 뭐냐. 자, 그래. 9월에 진입해갖고 이때 합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내후년 2월을 잡는다? 이건 돼야 하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9월 진입해도 그래도 일단 나는 바로 내년 2월에 합격한다.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그러면 나는 내후년 2월을 봐야지. 그러면 이 시간이 매우 루즈해집니다. 그죠? 집중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때 떨어지는 거는 뭐 사실 별 타격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 떨어지는 건 타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때도 위험해, 사실. 이때도. 1년을 더 해도, 그때도 위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내가 9월에 진입하지만 5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전 과목 한 번씩 다 보고, 기출문제라도 한번 다 보고, 그죠? 들어가고 내가 시험을 한번 봐보겠다. 그죠? 붙든 떨어지든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런 친구들하고. 아니면 을은 그냥, 뭐 어차피 뭐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안 되겠네. 그냥 내후년에 봐야겠다. 그러고, 올해는 그냥 뭐 5개월 남았으니까 뭐 미국 기본 강의나 들어줄까? 뭐 이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강의나 좀, 뭐 인터넷 강의나 뭐 듣고 그랬다. 그죠? 이 둘 중에 이때 합격 인연은 자체하더라도 이때 누가 붙겠어, 이때? 당연히 갑이 붙겠지. 그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제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태까지 진입 여부가 고민이시다 그러면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접근하세요. 이 시험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요. 한번 들어왔다가 불합격하고 뭐 계속 이게 불합격이 길어지면 이른바 장수생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타격이 세게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입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시되, 그 고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미 지금 9월달 이미 늦었고 내년 2월 보기에, 그죠? 그래서 다른 선생들도 이미 여기까지 와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시되, 고민의 기간은 짧게 잡아서, 그리고 만약에 진입 여부 이미 결정하고 왔다, 나는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뭐 인터넷 강의를 끊으시든지 뭐 학원 알아보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이제 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입 여부가 결정났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언제 시험을 목표로? 당장 내년 2월 시험 합격을 목표로 달리셔야 돼요. 그죠? 내가 내후년에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절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오늘 이제 1차 시험 설명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설명해서 만나뵀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대로 만나서 언제 뭐 민법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